혹시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펀디멘탈 팀에서 발표를 맡은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2022년 ICLR의 오랄 세션에서 발표된 Fine Tuning can distort pre-trained features and underperform out of distribu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펀디멘탈 팀의 김채연, 양현모, 이금배님께서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인트로덕션에서는 파인 튜닝이 무엇인지, 왜 쓰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짚고자 하는 현상이 무엇인지 말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루는 현상이 어떠한 상황에서 왜 일어나는지 두 층의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한 토이 익스페리멘트를 이용해서 증명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다룬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또한 LPFT라는 방법의 유효성 또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 인트로덕션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에 관한 간단한 내용과 본 논문에서 다룬 현상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파인 튜닝을 하면 프리트레인 피처를 왜곡을 하고 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성능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파인 튜닝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것인지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제목에 있는 out of distribution 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용어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오늘 리뷰하는 논문에서 말하는 out of distribution OOD 같은 경우에는 anomaly detection 분야인 하위 분야인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에서 말하는 OOD랑 다른 OOD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말하는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은 학습 동안 접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 분포를 말을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validation set 같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데이터 분포가 아니라 사이퍼10과 STL 데이터셋 관계와 같이 클래스의 범주는 동일한데 이제 데이터가 수집된 환경이 다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사이퍼10으로 파인 튜닝 을 한 상태를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퍼10은 in distribution 그러니까 ID에 해당하고요. 사이퍼10과 클래스 범주는 동일하지만 파인 튜닝 동안 접하지 못했던 이 STL이라는 데이터셋은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사이퍼10이랑 STL은 서로 같은 클래스 종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딱 봐도 데이터 간의 확연한 차이점이 눈에도 보이고요. 이거랑 대조해서 SVHN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범주가 아예 다른 숫자라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분야에서는 SVHN과 같이 완전히 데이터 범주가 다른 경우를 OOD라고 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울 수 있어서 먼저 이 OOD라는 단어를 먼저 짚었습니다. 다음에는 파인 튜닝,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은 트랜스퍼 러닝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기법인데요. 위키피디아의 전개로는 트랜스퍼 러닝이란 어떤 문제를 품으로써 얻은 지식을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어떤 리서치 프로블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러닝의 두 가지 기법을 주로 사용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먼저 맨 아래 그림이 왼쪽과 같이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리니어 헤드를 붙여서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면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오직 마지막 선형 레이어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면, 그러니까 이 다른 곳은 이제 포로즈 시키고 위에 것만 업데이트를 하면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기법을 비교를 하면 보통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파인 튜닝이 리니어 프로빙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파인 튜닝이 리니어 프로빙보다 좀 더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파인 튜닝이랑 리니어 프로빙 성능을 비교한 테이블이 있는데요. ID 테스트, 그러니까 사이퍼10으로 트랜스퍼 러닝한 네트워크에 사이퍼10 밸리데이션 셋으로 테스트한 정확도의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 리니어 프로빙보다는 한 3% 정도, 2% 정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같은
같은 클래스 범주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STL에 대해서 이제 정확도를 테스트를 해보면 파인 튜닝보다는 리니어 프로빙이 뭐 한 7%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상황이 왜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저자가 말을 하기로는 질문 나중에 한꺼번에. 그래서 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인 디스트리뷰션이랑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간이 분포적 차이가 큰 경우에 발생을 하고, 발생 이유로는 파인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왜곡된 프리트레인드 피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페이지에 이 두 개 그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파인 튜닝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리니어 프로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어, 백프롭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다 내려간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검은색 실선, 그러니까 이때 사전 학습된 피처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뜻에서 이거는 프리즈를 시켜서 검은색 실선을 표현을 했고, 이제 위에 있는 리니어 헤드에 있는 이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점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프로빙,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업데이트하는 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혹시 질문에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파인 튜닝 시 피처 디스토션이 왜 일어나는지 두 계층의 리니어 레이어를 가지고 진행한 토 익스페리멘트를 통한 어, 이론을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루려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인 태스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목적은 D차원 입력값 X를 Y로 매핑시키는 프리딕터 F를 학습시키는 건데요. 이후에는 인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모드에 대해서 이게 이 식과 같이 로스 값을 계산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평가는 PID, 그러니까 인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낸 밸리데이션 셋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평가는 POD, 그러니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분포에서 뽑아낸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터 F를 매개 변수화 시키면은 이렇게 두 번째 식과 같이 되는데요. 이때 GBX는 입력 X가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과한 후 나오는 피처를 의미를 하고요. K 차원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V는 이제 리니어 헤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가 곱해진 형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사전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 B0는 꽤 큰 데이터로 학습시킴으로써 얻어졌고, 그래서 충분히 좋은 피처를 뽑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펜딕스에 막 8페이지를 할애해서 그걸 증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딱히 발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니어 프로빙은 초기의 피처 익스트랙터를 B0로 유지를 하면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게 되고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피처 익스트랙터 B랑 리니어 헤드 V 모두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저자는 분석을 위해서 어떤 토 익스페리먼트를 하나를 세팅을 했는데요.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입력 X를 Y로 매핑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리그레션 태스크를 가정을 했고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로스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 또한 리니어 레이어로 가정을 했고요. 총 그래서 두 층의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딕터 F는 V 트랜스포즈 곱하기 B 곱하기 X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B 같은 경우에는 K 곱하기 D 차원의 가진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고, 리니어 헤드 V 같은 경우에는 K 차원의 벡터로 최종적으로 리그레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처 익스트랙터 B0는 사전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B0는 인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굿 피처, 그러니까를 가지고 뽑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뽑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피처 익스트랙터 B 스타 Y 디스턴스가 이제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비주얼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시킴으로써 얻어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 X는 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n개의 학습 데이터로 이루어진 행렬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 정답 y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1차원짜리 데이터 n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x의 raw 스페이스인 s는 학습 데이터에 걸쳐 있는 m차원짜리 sub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s는 입력 데이터 x보다는 낮은 차원을 가지게 되고요. 정확하게는 d-k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선형 대수 관련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고요. 반면에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in distribution에는 걸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OD 같은 경우는 세컨드 모먼트 시그마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 in distribution과는 in distribution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차원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는 파인 튜닝이랑 리니어 프로빙으로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인 튜닝이랑 리니어 프로빙은 둘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로스를 최적화하는데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 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레디언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리니어 프로빙 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레디언트 시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리니어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피처 익스트랙터를 편미분한 결과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 에포크이 무한대로 갈 경우 피처 익스트랙터와 리니어 헤드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는 것을 적은 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리고 언제 성능 하락이 발생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먼저 두 가지 주요 옵서베이션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측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피처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피처 스트럭처를 거치고 난 뒤의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오직 이 ID subspace 안에서만 바뀌게 되고요. 그의 직교하는 subspace 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래 로스 값을 이 L2 로스 값을 피처 익스트랙터 B에 대해서 편미분한식을 보면을 알 수가 있는데요. L2 로스를 사용하는 로스를 B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제 그 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입력값 X의 raw space in S에 어떠한 직교하는 벡터 U를 가정을 했을 때 이 그레디언트를 벡터 U로 사용시킨 BU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교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처가 뽑아지도록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인 튜닝이 반복이 되면서 ID subspace의 디렉션 U에 대한 방향으로는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피처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뒤에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옵서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왜곡된 피처는 더 높은 OOD 에러를 유발한다는 것인데요. 토익 익스페리멘트에서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이제 2차원짜리고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친 피처의 차원이 1차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니어 헤드 V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거친 피처가 얼마나 스케일링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W 스타 그리고 WLP, WFT 이제 모두 다 이제 ID 서브스페이스인 X축으로는 모두 다 정사형시킨 결과는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WLP 같은 경우는 피처 익스트랙터인 B0랑 이거를 스케일링하는 VLP로 이루어져 있고요. WFT 같은 경우에는 BFT랑 이거를 스케일링하는 VF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을 했듯이 파인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ID 서브스페이스의 직교하는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제 학습을 시킨다면은 이 위아래로는 변하지 않고 이제 ID 서브스페이스에 호라이존털하게, 그러니까 평행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학습이 끝난 후에 이제 WFT는 그래도 여전히 정상시켰을 때는 ID 스페이스로 이제 올바르게 매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리니어 헤드 VFT도 그만큼 스케일링 팩터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out of distribution subspace 방향으로는 꽤 크게 모델의 출력 결과가 변함으로써 에러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저자가 말하려는 이론은 결국에 파인 튜닝의 out of distribution error의 로어 바운드를
를 하는데요. 저자가 제시하는 out of distribution 로스의 루트 값이 의 로어 바운드가 이제 첫 번째 식과 같이 나타납니다. 뭐가 이제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요. 이 부등식은 결국에 이 아래 있는 두 개의 식을 합쳐서 나온 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번째 맨 마지막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총 어펜딕스에 이것만 증명하는데 20페이지를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내용은 모두 다 이제 단순 수학적인 내용들이라서 제외하고, 그보다는 결국 이 메인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에 이제 중점을 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제 뒤에 논문의 어펜딕스가 A랑 B가 있는데 A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식을 좀 간단하게 해 봤는데요. 이제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해서 이제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여기 이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B랑 V 같은 경우는 피치 익스트랙터와 리니어, 이건 오타인데 리니어 헤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R0 같은 경우는 B0, 그러니까 어떤 이니셜 초기값 피처 익스트랙트에서 나온 피처 값들의 로 스페이스를 의미하고, S 같은 경우는 입력값 X의 로 스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맥스 A, B라는 거는 서브스페이스 A랑 B가 있을 때 그것이 largest principal angle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이는 헤드 얼라인먼트 에러, 그러니까 리니어 헤드끼리 얼마나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에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때 파이 같은 경우에는 V 스타, 그러니까 아주 옵티멀한, 원래는 학습되어야 하는 그러한 헤드와의 거리를 계산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pre-trained feature extractor 안에 있는 어떠한 에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옵티멀한 피처와 초기의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나온 피처 간의 거리로 로우 바운드된 어떠한 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던 복잡한 식을 R0와 S 간의 largest principal angle을 이제 C로 간단하게 축약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의 의미를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뽑아낸 피처와 데이터의 로우 스페이스 간의 유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절대값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 1로 간단하게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파이가 어떤 상수에 의해서 바운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이 상태에서 보기 편하게 바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헤드의 초기화에 따른 정렬 에러를 의미하는 이 파이입니다. 파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옵티멀 헤드랑 초기 이니셜 헤드랑 얼마나 정렬되어 있느냐를 측정한 값인데요. 만약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파이 값이 증가를 하면 당연히 로우 바운드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헤드가 어떻게든 완벽하게 V 스타로 초기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out of distribution error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우 바운드는 증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짚어볼 점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걸쳐 있는 이 스페이스와 관련한 S 및 C 항입니다. S는 이 C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이 묶어놨고요. C 항은 방금 언급했었듯이 데이터의 서브스페이스랑 초기 피처 익스트랙트에서 뽑아진 피처 간의 유사도를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적어서 서브스페이스가 충분히 전체 입력 데이터, 원래라면 지금은 이제 뽑아놓은 몇 개의 데이터 가정을 했지만, 만약에 진짜 전체 인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었을 때 그 전체 입력 데이터를 대표할 수 없을 만큼 좀 적게 뽑히게 된다면 인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로스 값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항입니다. 이거는 사전 학습된 피처들의 어떤 퀄리티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사전 학습된 피처가 완벽해서 이제 옵티멀 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엡실론의 값은 0이 되고요. 그러면 로어 바운드는 0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피처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면 이 로우 바운드는 증가를 하겠죠. 물론 이 논문에서는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해놓긴 했는데, 설명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논문에서 마이너스로 한 이유는 뭐 이 둘 간이 뭐 약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놨다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앞에 세 가지 식의 해석을 통해서 저자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피처 디스토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LPFT,
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linear probing, then fine tuning인데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학습을 시킬 때 피처 인스트럭터랑 리니어 헤드를 모두 잘 어댑트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ID 어큐러시가 높다는 게 그 증명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피처가 디스토션이 되기 때문에 아웃 오브 디스트립션의 액큐러시는 이제 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 이론에 의하면은 alignment error, 파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alignment error가 매우 큽니다. 왜냐면은 이게 랜덤 혹은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초기 이 파이 제곱이 굉장히 크고 이게 처음에 커버리면은 이 리니어 헤드랑 앞에 있는 피처 인스트럭터랑 그리던트가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피처 디스토션이 되게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 파일을 애초에 좀 작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까 했을 때 그 방법을 단순하게 그냥 리니어 프로빙을 해버리자. 리니어 프로빙을 해서 헤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그 뒤에 파인 튜닝을 하자라고 해서 이 LPFT라는 아주 나이브한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나와 있는 파인 튜닝 되게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걔들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자들도 리부터 할 때 말을 했었는데 LPFT란 거는 이제 소타 성능은 당연히 아니고 단순히 자기들이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만 충분한 그러한 방법론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LPFT란 것은 이제 바로 뒤에 실험 챕터에서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은 실험 챕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장에서는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의 세팅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셋 그리고 인공신경망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넷만 이제 백본 모델로 클립 방식으로 사전 학습한 VIT,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사전 학습한 레즈넷 50을 백본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이랑 리니어 프로빙의 학습 디테일은 아래와 같은데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러닝 스케줄러랑 뭐 64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했고 ID 인디스트리뷰션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러닝 레이트를 선정을 하고 얼리 스토핑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L2 레귤러라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기를 먼저 리니어 헤드를 학습을 시켰고요. 이 리니어 프로빙도 인디스트리뷰션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LP랑 FT를 비교한 결과는 이제 아래 표와 같은데요. ID에 대한 정확도는 총 6개 중에서 5종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FT가 LP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out of distribution에 대한 accuracy는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랑 이미지는 4개에서 총 10개 중에서 8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반대로 이 ID와 반대로 LP가 FT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경향, 그러니까 ID에서는 높지만 OOD에서는 FT의 성적이 좀 더 낮다라는 그러한 경향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사이퍼 10이랑 이미지넷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저자는 일단 사이퍼 10 같은 경우에는 아도be 디스크립션을 사이퍼 10.1을 OOD로 했었고요.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 V2를 이제 OOD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ID와 OOD 간의 분포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성능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똑같은 표인데 LPFT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PFT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랑 비슷한 컴퓨팅 시간이랑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PFT 같은 경우에는 6개 중에 5개의 ID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확도, 그러니까 FT나 LP보다도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요. OO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모든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나 리니어 프로빙보다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FMOW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제일 좋긴 한데 이제 그렇게 크게 성능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논문에서는 FMOW 데이터셋이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이유를 프리트레이닝 된 후에 피처가 FMOW와 너무 맞지 않아서 굿 피처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걸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물을 뽑아내는 피처로 사전 학습한 모델을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의 피처 익스트랙터를 뽑아내려고 하는 어떤 환경에다 디플로이를 하면은 사실 이 사물을 인식하는 피처들은 쓸모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의 데이터로 사물의 피처들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디플로이 환경에 대해서는 이게 굿 피처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다 관찰하고 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피처 디스토션 이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리 스토핑 같은 경우에는 피처 디스토션을 완화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파인 튜닝은 뭐 인디스트리뷰션에 오피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리 스토핑을 사용하면 LP와 성능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험 결과를 보면은 파인 튜닝을 하는 내내, 그러니까 모든 에포에 대해서의 성능이 리니어 프로빙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도be 디스크립션 테스트 셋으로 선정한 파인 튜닝 학습 모델도 리니어 프로빙보다 성능이 나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것은 파인 튜닝을 하면 피처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량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리빙 17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고 난 후와 하기 전의 피처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측정을 해 봤는데요. ID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피처 간의 거리가 0.0188이고 OOD 데이터에 대해서는 0.0167로 ID보다 더 디스토션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PFT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이제 20배로 더 작게 나옴으로써 그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보여주었고요. 마지막 확인을 할 사항으로는 피처 디스토션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D랑 OOD의 분포적 차이가 커야 하고 좋은 피처가 사전 학습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모코 버전 1으로 사전 학습한 경우에 리빙 17 데이터로 파인 튜닝 그리고 어, 리니어 프로빙을 한 결과 파인 튜닝의 OOD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물론 많은 양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ID랑 OOD의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면 피처의 디스토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ID와 OOD 간의 분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퍼 10이랑 사이퍼 10.1은 되게 유사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인 튜닝의 OOD 정확도가 LP의 리니어 프로빙의 정확도보다 여전히 높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서머리하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처 디스토션은 파인 튜닝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OOD 정확도를 낮추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OOD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떤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피처 디스토션 없이 이 피처들을 이제 보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그 사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PFT는 이제 ID와 OOD 정확도 간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 제한 한계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본 논문이 사실 메인이 되는 게 수학적인 식으로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두 층짜리 리니어 레이어로만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그 리니어와 리니어 사이는 넌 리니어 액티베이션도 빠져서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레이어 와이즈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한 경우를 상정해서 증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explicit regularization 효과를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CLR 2022년에 붙어가지고 레이트가 8.4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수식들이 많이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어펜딕스 A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